11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 우리가 끝내지 못했던 어떤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5, 6분짜리 이제 동영상으로 1차 시에 먼저 올렸었고요. 이제 1차 시의 두 번째 수업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레인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데요. 이 패키지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경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뭔가 패키지들을 다운받을 때는 항상 이렇게 install packages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들은 이렇게 인스톨이 안 되고요. 설치가 바이오 컨덕터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코드를 가져다가 그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지만 그런 레인지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패키지들을 여러분들이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바이오 컨덕터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웹사이트를 먼저 가보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브라우저를 여신 후에 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바이오 컨덕터라고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치시면 여기 바이오 컨덕터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바이오 컨덕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바이오 컨덕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예. 확대를 해 보시면 이렇게 이런 뉴스도 나와 있고요. 인스톨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바이오 컨덕터에 대한 코र्스라든지 아니면 UCG,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컨덕터 패키지를 디벨롭하는 사람들,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AMI나 이제 다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같이 결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인스톨 이런 데 가보시면 바이오 컨덕터 패키지를 어떻게 인스톨하게 되는지를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코드 자체는 이 BIOC 매니저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필요로 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BIOC 매니저를 설치를 하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IOC 매니저를 이제 인스톨을 직접 하고 버전 컨트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하신 후에 바이오 컨덕터를 설치하고 나서 그 안에 필요한 패키지들 이렇게 따로 설치를 또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바이오 컨덕터 자체가 사실은 이런 생물학적인 또는 유전체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필요한 패키지들을 모아놓은 어떤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분석을 하다가 자기가 어떤 분석을 하면서 필요한 함수들, 명령어들을 모아서 패키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드는 사람마다 이게 분석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누가 만들어 놨는데 누구는 A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이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누구는 B라는 패키지를 통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사실 두 개의 패키지가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거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분석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함수를 명령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은 threshold value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해 보이는 패키지들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나중에 나온 결과물들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원치 않잖아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왜 결과가 다르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이 분석용 패키지들을 잘 모아놓은 곳이 바로 바이오 컨덕터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패키지 세트를 사용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재현이 가능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들을 제공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바이오 컨덕터고요. 바이오 컨덕터는 이런 특정한 타입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일련의 패키지들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서 재현이 가능한 분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쓸 때는 2018년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릴리스 3.8로 해가지고 바이오 컨덕터가
그래서 이용이 가능한 패키지가 160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사실은 바이오 컨덕터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패키지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분석, 일련의 분석을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로 이제 iRange랑 지노믹 레인지라고 하는 패키지들을 가져다가 쓸 건데요. 이놈들이 앞에서 11주차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그 배드 포맷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관련되어 있는 패키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가져다가요.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예를 들어 iRanges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바이오 컨덕터에 있는 지금 찾고 있죠? 예, 이렇게 나오죠? 바이오 컨덕터 iRanges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 iRange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한 줄씩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 줄까지 실행을 하시면 iRange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하셔가지고 iRanges 불러와 보시면 이렇게 iRange하고 지노믹 레인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불러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뭐 필요하면은 마스킹도 합니다. 디플라이어에 있는 일부 펑션들이 마스킹이 됐죠. 컬랩스나 그 디센딩 슬라이스 같은 펑션들은 마스킹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중요한데 제가 지금 디플라이어도 지금 붙여놨기 때문에 디플라이어에서 쓰는 함수 이름들이 iRange에서 쓰는 함수 이름들이랑 똑같거나 겹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똑같은 함수를 썼는데 왜 교수님이 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안 나오나요? 그거는 이런 디펜던시 문제들 또는 패키지들끼리 서로 겹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겹치는 함수를 갖고 있는 패키지들을 여러분들이 디태치를 하셔야지만 여기에서 겹치는 함수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그 granges도 설치하시면 되고요. 지노믹 레인지인가요? 한번 볼까요? 패키지 이름이 library 그렇죠. 지노믹 레인지네요. 지노믹 레인지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지노믹 레인지스 이거를 지노믹 레인지스라고 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되면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럼 자기가 필요한 뭐 데이터베이스나 패키지를 이렇게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iRange나 지노믹 레인지를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iRange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iRange 오브젝트를 플라팅할 수 있는 함수를 먼저 교재에 나온 것처럼 만들어 놓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갖다가 제가 워낙 기니까 복사를 해서 그냥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띄어쓰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좀 이상하게 돼 있긴 한데요. 조금만 제가 여기서 손을 보도록 하죠. 띄어쓰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이 plot ranges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만든 건데 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줄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네 맞죠? 요거는 여기에 가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지금 end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줄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됐습니다. 됐죠? 여기는 렉탱글을 그려주는 함수 부분이고요. Y 발음도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돼야 되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빠져 있군요. 또 타이틀은 메인으로 가고 액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놈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함수의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실행을 해볼까요? 네, 됐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고요.
이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 어떤 쓰임새인지 알 수 있는데 iRange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 각각의 범위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데 우리가 쓸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이해 못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때 편하기 위해서 이런 그 플랫 레인지라고 하는 ranges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iRange가 잘 설치가 됐으면 iRange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iRange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뭐 그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에 function for 코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unction for visualization of iRanges object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iRange 데이터를 오브젝트라고 처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making up iRanges object.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용어들이 여러 번 나와서 알겠지만 어떤 특정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패키지 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패키지 안에서 만드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라는 걸 부여해 놓은 거가 바로 이 오브젝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RNG라는 변수를 만들어서요. 제가 iRanges라고 하는 걸 만들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필요한 요소가 스타트하고 엔드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그 range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시고 RNG를 불러보면 이렇게 딱 설명이 나오죠. iRange object with one range data, zero metadata column. 메타데이터 컬럼도 들어올 수 있는데 어쨌든 range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start 위치, end 위치가 있고 width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똑같은 그 iRanges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스타트를 4를 주고 width를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10을 줘도요. 똑같은 그 iRanges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쵸? 만든 데이터를 보시면 요놈이나 요놈이나 그러니까 스타트랑 엔드 포지션을 지정을 해줘서 내가 iRange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스타트 위치랑 위드스만 주고 똑같은 종류의 iRange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range가 딱 한 개밖에 없지만 여러 개를 만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당연히 다른 위치를 갖는, range를 갖는 애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우리가 여러 개의 range를 줄 수도 있습니다. 4하고 뭐 줄까요? 10 주고요. 그 다음에 end 포지션에는 우리가 뭘 줄 수 있냐면 뭘 줄까요? 여기 13하고 처음에 줬던 그리고 18 위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RNG에는 이렇게 4부터 13, 10부터 18까지 두 개의 range 데이터가 두 개의 range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iRange 오브젝트를 만든 걸 볼 수 있어요. 클래스를 가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iRange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할당받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NG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제가 지금 iRange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이 RNG는 iRanges의 오브젝트로서 특별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볼까요? RNG라고 하시고 iRanges start하고 여기다가 범위를 4개, 7개, 2개, 20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end 포지션을 13, 7, 뭐 이게 순서가 꼭 중요하진 않습니다. 크고 작은 건 어차피 range 데이터이기 때문에 range들은 서로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범위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요거를 가지고 이제 그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 범위들이 어떤 이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plot ranges라고 하는 함수를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여기서 커스텀 함수를 만들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range 데이터를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요 RNG라고 하는 iRange 오브젝트에는 이게 아마도 첫 번째인가요? 아니군요. 2부터니까 세 번째 범위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4부터 13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부터 7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부터 23 범위가 여기에 플라팅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범위하고 요 놈들은 서로 겹치고요. 요 놈은 다른 어떤 것들하고도 겹치지 않는 그런 이 뭐죠? 분포 아니면은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전차 데이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주차부터 배드 포맷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유전자든지 아니면 유전자들로부터 발현된 mRNA든지 간에 걔네들이 유전체상에서 유래하는 위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치들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iRange라든지 지노믹 레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어떤 배드 포맷으로 되어 있는 레인지 데이터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유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유전자, B라는 유전자, 뭐 C라는 유전자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많은 경우에 생물체들이 유전자들이 서로 겹치진 않지만 이게 만약에 바이러스라고 하면 바이러스는 이렇게 유전자들이 서로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전체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때 근본적으로 이런 바이오 컨덕터에서 제공을 해주는 레인지스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고 이런 레인지스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이런 패키지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플렉서빌리티를 분석에 있어서 부여해주고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iRange 데이터를 우리가 얻었는데 오브젝트를 이런 놈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 다루듯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했던 것들을 많이 조금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names RNG 하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letters 1부터 4까지 해가지고 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RNG를 가서 실제로 range 데이터를 가서 보시면 이 각각의 범위에 대한 이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이게 유전자의 이름인 것처럼. 그래서 A라는 유전자의 범위는 여기고 B라는 유전자의 범위는 여기고 C라는 유전자의 범위는 여기고 D라는 유전자의 범위는 여기인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름들을 추가해 볼 수가 있고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RNG 이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런 레인지 데이터가 있을 때 유전자들의 이름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names라는 그 함수를 쓰시면 각각의 범위들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꾸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range 데이터로부터 각각의 유전자들의 스타트 위치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트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4, 7, 2, 20 이 부분만 추출이 가능하고 당연히 끝부분만 알고 싶으면 이제 뭐 제가 안 알려드려도 아실 수 있겠죠? end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끝에 부분의 정보들만 13, 7, 5, 23 유전자의 끝부분의 위치에 대한 정보들만 추출할 수가 있고 당연히 유전자들의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width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각각의 유전자들이 걸쳐 있는 범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range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자 뭐가 나옵니까? 네. 어느 범위에 걸쳐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이 내가 갖고 있는 range 데이터에 iRange 데이터의 그 전체 범위는 2부터 시작해서 23까지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r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range 데이터에 속한 엘리먼트 요소들이 유전체상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당하는 정보인가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 일부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레인지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이 마치 이 벡터 데이터를 다루거나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를 다룰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스타트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트 포지션이 이 값이 5보다 작은 것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정보를 활용하셔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다루듯이 스타트 포지션 RNG가 5보다 작은 영역들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추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이해 가십니까? 예. 아니면 유전자의 이름이 B인 놈만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추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죠.